자,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고요. 흑수저 업 흑수저예요. 그리고 미국의 진짜 탑 석박사 통합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박사님이세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인터뷰를 보면은 갓 이제 합격한 꼬맹이들. 근데 이분도 꼬맹이긴 한데 그래도 졸업하신 분이에요. 이번 강의는 어떤 쪽에 이제 좀 포커스, 어떤 쪽에 앵글을 맞춰가지고 하고 싶냐면은 돈 이슈, 풀 펀딩, 거기서 생활했던 거. 예를 들면은 이 흑수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혹시 좀 믿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산기까지 두들겨 보면서, 지금 초대석에 오신 분은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뭐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요, 처음에? 그 예전에 선생님께서 촬영했던 프리첼 동영상을 보고. 프리첼? 네. 이제는 없어.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탑 스쿨 석박사를 졸업하고 오게 된 박사입니다. 제가 님을 소개할 때 흑수저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흑수저인지, 왜냐면 흑수저의 그 정의는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흑수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어렸을 때 10살 때쯤에 이혼을 하셨고, 이혼하신 다음에 양쪽 부모님께서 저희 형제를 좀 떠나시게 되는 상황이 오게 돼가지고,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형제를 좀 키워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바깥에서 노점상 같은 걸 하시면서 하루에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버시는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없었고, 자라는 동안에 그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돈이 버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집안의 힘듦과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을 좀 어렸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 스스로 제가 출신 자체가 흑수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님들이 조금 도움은 주셨나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교육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셨는데, 집안의 어떤 그 월세라든지 어떤 생활비, 음식비 이런 것들은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다 충당을 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 직업은 혹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뭐 공사장에서 그런 일도 하셨고, 또 한창 때는 또 대리운전을 많이 하셔서 가끔씩 뭐 찌개칸 때 맞으셔가지고 경찰서도 가시고, 차 사고도 좀 나면은 또 돈 얼마 버시지도 못하지만 뭐 그런 걸로 많이 깨지시기도 하시고, 아들로서 좀 안타까운 어떤 모습들을 많이 봤었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혼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시고 약간 그렇게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자체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버시는 직업은 아니셨군요. 그쵸. 아무래도 본인들 생활하시는데도 좀 많이 버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거나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석박사 지원할 때 시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갑시다. 오케이? 네. 자, 그때 석사 하셨었어요? 석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논문이 있었어요? 논문 없었습니다. 그럼 학점은 몇 점이었어요? 학점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4.3 만점에 4.2 조금 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스카이 출신이세요? 네. 그러면은 그때 유학 지원을 시작하려고 딱 했을 때 그때 통장에 돈 얼마 있었어요? 제 통장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진짜 이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네. 아니, 그 상황이 지금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네. 막 숨겨놓은 뭐 돈 많은 삼촌, 이모 있는 것도 아니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그 꿈이 시작되고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스카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약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제가 느꼈던
어떤 상황이나 학문적인 상황이나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동경이 좀 생겨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유학을 가서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라고 어떤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해보자, 해봐야지 알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매 순간순간, 매 단계가 다 확신은 없었죠. 이게 될까? 다 불확실한 단계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갔었고, 지금에서 돌아보면, 왜 그렇게까지 불안했었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항상 한 단계마다 불안했었습니다. 자, 돈은 별로 없고, 그렇지만 돈은 들고, 왜냐면 유학 지원 과정도 돈은 들잖아요. 물론 풀 펀딩으로 가셨지만 뭐 학원비 등등등 한 대충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얼마 동안 기간 동안? 준비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년 기간 안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통장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이고 믿을 사람은 없고 그 4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저희 형이 나오는데요. 저희 형이 그때 회사를 1년마다 퇴직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퇴직금에 해당하는 양이 그 한 달 월급인가 정도 되는데 저희 형이 그냥 제가 꿈을 꾼다고 하니까 선뜻 양에 해당하는 돈을 줬었고요. 나머지 모자른 돈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서 이렇게 충당을 했었습니다. 알바를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슨 알바를 하셨어요? 주로 아무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과외 알바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네. 출국할 때 돈 얼마 가지고 가셨어요? 그때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래도 아들 유학 간다고 십시일반 빌리신 건지 본인이 모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모아서 주셨습니다. 얼마요? 100에서 150만 원이요. 그래서 총 가지고 간 게 100에서 150만 원. 네. 자, 그러고 나서 처음 가가지고 삽박사 통합이니까 우선 수업만 들으셨어요? 네. 첫 1년은 수업만 듣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풀 펀딩이기 때문에 투이션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월 얼마씩 줬죠? 월 약 2,400에서 2,500불 정도 받았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죠? 약 300만 원 좀 가까이 안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언제부터 통장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날부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시작돼서 그 한 달이 끝나는 날부터 바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수업만 듣는데도 TA나 RA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네. 첫 스타이펜드 통장에 딱 찍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월급을 받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부모님한테 의지를 안 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꿈이 생겼죠. 그런데 과외 같은 거를 하셨을 때도 그렇게 번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근데 있잖아요. 많은 꼬맹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학점을 유지를 해야 계속해서 그런 풀 펀딩이 들어오는데 님은 어떤 시점에 좀 이렇게 어머 나 이거 풀 펀딩 이거 끊기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됐던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초반에 약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원에 처음에 갔었고 또 아무래도 석박사 과정이 어떤 수업이다 보니 좀 처음에는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성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잘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게 첫 학기죠. 네. 그래서 그때 학점이 몇 점이었어요? 4.0 만점에 3점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워닝 같은 거 왔어요? 그런 거는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편지를 받았을 때요. 합격 그거. 네. 그 편지 내용이 우리가 1년 동안 너 이렇게 줄 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면은 5년 내내 이렇게 줄 거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첫 해 1년만 약 7만 8천 불에 해당하는 학비와 스타이펜드 이렇게 합쳐진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격 통지는 참고로 여러분들 거의 1년이라고 얘기하고 집 계약이 갱신되는 것 같이 자동적으로 큰 결적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자동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총 몇 년 만에 졸업하셨죠? 4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내내 돈 마지막 날까지 들어온 거죠. 네. 근데 진짜 4년 빨리 졸업하셨네. 그러면은 처음에 삽박사 시작하실 때 같이 들어왔던 친구들이 몇 명이었어요?
한국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 기준으로서는 25명 정도? 한국인들은요? 한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몇 %가 5년 이내로 하고 한 6년, 7년 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5년 이내에 졸업하는 경우가 약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6년에서 7년 안에 졸업하는 경우가 한 8, 9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할 때 통장에 얼마 찍혀 있었어요? 졸업할 당시에는 약 5만 불?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천만 원. 그걸 모으신 거예요? 네. 가서 다른 알바 하셨어요? 알바 안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준 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 불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돈을 쓴 거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은 2,400불 통장에 찍히고 렌트가 600불. 이 렌트가 진짜 막 이렇게 막 되게 허름하고 막 진짜 막 바퀴벌레 있고 막 이런 데예요? 아니에요. 학교 전용 기숙사였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컸어요? 네.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 250불. 그러면 한 30만 원이에요, 월. 막 이거 진짜 막 아끼고 막 그냥 막 거의 뭐 하루 두 끼만 먹고 이런 돈인가요? 아니요. 그 삼시세끼 다 먹었었고요. 주변에 큰 한인마트도 있었고 또 그 뭐 월마트랑 홀푸드 뭐 이런 데 가서도 좋은 재료들 다 사다가 제가 직접 요리를 하고 크게 이렇게 모자르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컬 렌트한 거는 여행을 위해서 컬 렌트한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차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편인데요. 대중교통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은 편이라서 장을 보거나 뭐 이럴 때 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용으로 렌트카가 있어서 장 볼 때는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쏘카처럼 어떤 그런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기타 100불은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소모품 살 때도 있고 그런 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이빙스는 저축은 꼭 1,000불씩 하셨고. 네. 오케이, 와우. 그렇지만 좋아. 와, 이거 괜찮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볼게요. 유학을 하시는 동안에 이 돈을 아껴가지고 한국에 놀러 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번이요? 1년에 한 번씩 왔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여유가 되면은 1년에 2번 정도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충당이 가능하다. 네. 응급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눈을 이렇게 찔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이 실명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얼마 나왔어요? 영원 나왔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고 그거를 또 충당을 해주는데요.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 학교 보건소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1차 진료를 받고 거기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또 외부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였는데 외부 안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병원까지 데려다 줬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고 실제로는 한 5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5, 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학교 보험에서 다 내줘서 저 실제적으로 제 돈으로 나간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GRE 점수가 좀 높았었죠? 네, 어느 정도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부 출신이고 논문, 물론 학점은 좋지만 논문도 없이 또 어떻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학교를 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돌이켜보면 가장 의미 있었고 가장 강력했던 어떤 요소는 제 생각에는 SOP,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정말 누구인가를 잘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왜 그 대학에 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잘 녹여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은 퍼스널 에세이도 퍼스널 스토리도 꽤 많이 썼죠? 네, 어느 정도 양이 좀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why your school 막 수업 같은 거 긁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돈 얼마 갖고 계세요? 통장에? 지금은 아까 전에 모아놨던 돈을 다 써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제 밝은 미래가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매일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꼬맹이들 긴가민가 하는 꼬맹이들 진짜 막막한 꼬맹이들 많을 거예요. 선배로서
졸업한 사람으로서 딱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저만큼 힘드신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본인이 정말 가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정진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본인을 믿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